네,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발언 파문이 국회를 뒤엎었습니다. 조금 전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이 5.18 망언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 대변인 모시고 양당 입장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한국당을 제외하고 민주, 바른미래당, 평화당 그리고 정의당까지 해서 5.18 그 발언을 한 의원 3명에 대해서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이게 아침에 결정이 된 사안인 거죠? 이미 뭐 각 당들이 주말을 거치면서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오늘 저희도 아침에 최고위원회를 거쳐서 원내대표가 나머지 야 3당과 그렇게 조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한 문제의 발언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의원이 공동 주최한 5.18 국회 공청회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들이 나왔는지 영상으로 먼저 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투입니다. 광주의 영웅들은 이른바 북한군의 부역한 군함이들이다. 폭동이 민주화 운동으로 된 겁니다. 첨단 과학화된 장비를 동원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이게 북한군 개입한 폭동이었다 하는 것을 밝혀내야 돼요. 정부 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치의 만행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망언을 한 의원들에 대한 즉각적인 출당 조치입니다. 국회는 윤리위를 통해서 이들을 징계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남의 당의 의원을 뭐 출당을 하니 제명을 하니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고요. 오히려 그분들이 저를 더 띄워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수 정당 안에 그 스펙트럼이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말하자면 견해 차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건 우리 당의 문제니까 다른 당은 우리 당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에 들어보신 김병준 비대위원장, 우리 당 문제니까 신경 쓰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여야 사당이 윤리 제소를 결의를 했고요. 지금 제명 절차까지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인 것 같거든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우선 이제 5.18 그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과거 이제 김영삼 정부 때 이미 그렇죠. 국가적으로 법률을 정해서 5.18 민주화 운동으로 명명을 하고 이미 법률적으로 규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나 또 법률적으로나 일단 민주화 운동으로 그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예. 다만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두 가지 쟁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과연 그 당시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행 과정에 북한의 간첩이나 아니면 북한군이 개입을 했는가 하는 문제. 예. 그리고 실제 그 북한의 광주 민주화 운동에 참여를 하지 않은 분들 중에 그런 그 유공자 명단에 포함이 됐느냐 하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상당히 지금 쟁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쟁점이죠. 그래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쟁점이 난가 하면은 이번에 그 국회에서 통과된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특별법에도 북한군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 검증을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진상 규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국당의 요구로 들어간 거죠. 네, 물론이죠. 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여야 간에 이제 합의로 통과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 이것은 중요한 쟁점이고요. 현재 법적인 쟁점일 뿐만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또 국가적으로 상당한 쟁점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과연 이 5.18 유공자 명단이 지금 뭐 4,000명이다, 또 5,000명이다, 뭐 심지어는 9,000명이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명단이 과연 이제 정말 그 유공자로 포함될 만한 가치가 있는 분들이 포함이 됐는가 하는 글쎄 쟁점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의 그 이해찬 대표인 경우에도 본인이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을 때까지 광주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 그런데도 본인이 지금 명단에 들어있다고 고백을 한 그 영상이 지금 유튜브에 지금 게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국민적인 의혹들이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진상 규명을 정확히 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지금 북한군 간첩 개입설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유공자에 들어간 부분 이것이 쟁점이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민주당에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우선 저는 아까 말씀하신 우리 비대위원장의 그 상황 인식도 참 걱정이고요. 우리 윤 의원님도 지금 말씀은 이미 법적으로 인정을 받은 민주화운동이라 하시면서도 지금 제기하신 것들이 자유한국당에 내재되어 있는 이 운동에 대한 어떤 성격 규정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우선은 이게 왜 자유한국당 내부의 문제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아주 그 큰 아픔과 슬픔을 준 그런 사건이고, 그래서 민주주의 역사에 우리가 길이 남길 유네스코에서도 이제 기록물로 등재를 할 정도의 그런 역사인 거죠. 결코 이것은 자유한국당 내부 몇몇 의원들의 일탈 행위로 치부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법안, 제가 원내수석 부대표를 했을 때 협상했던 사람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이 부분을 야당들이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여당과 함께, 근데 자유한국당과 유독 이걸 지금 반대를 하다가 근데 그 북한군 문제를 요구를 한 것이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박근혜 정부 때 대법원이 판결을 내는 겁니다. 그동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지만원 씨의 그 주장,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 그것은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이라고 판결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다시금 잘못된 지금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잘못된 게 그 아니라 당시의 판결 내용을 저도 다 판결문을 읽어봤습니다. 그 판결문을 보면은 대법원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북한 간첩이나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것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지만원 씨가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제시한 그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만 가지고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명예회복에 대한 그 유죄를 판결을 한 것입니다. 2013년 판결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내 수석을 하실 때 어쨌거나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야 합의로 통과된 그 특별법의 규정 속에 광주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회가 특별법으로 그것을 진상 규명을 하자고 지금 법률 규정을 둔 겁니다. 근데 윤 의원님이 이제 너무 일면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렇습니다. 당시 광주 민주화 운동의 발포 책임자가 정확히 규명이 안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실 기록들이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두환 씨의 재판이 지금 3월 달에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발포 책임자 문제에 대해서 보다 명백히 규명하자는 것이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이나 또 바른미래당까지 저희 당 여당까지 함께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계속 반대하면서 계속 그나마 반대의 논리로 세웠던 것이 북한군 개입설이었어요. 근데 그건 우리는 지난번 지만원 씨에 대한 판결을 통해서 확인이 됐던 것이다. 그리고 이미 최근에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그게 허무맹랑하게 정말 그 평범한 우리 광주 시민을 북한군 어떤 사람이라고 얼굴을 같이 이렇게 연결시키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광주 진상과 관련해서 발포 책임자 등을 더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가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지금 윤 의원님의 생각에는 북한군 개입설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을 수도 있다. 그거는 법률에 지금 특별법에 그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저는 심히 우려스럽고 그게 대한민국 일단 국회가 특별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특별법에 부분에 규정이 되어 있기 앞으로 때문에 그 부분은 진상 규명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그 당시에 국가가 무고한 광주 시민을 양민을 그런 사살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해야죠. 하지만은 그것은 북한군이 개입했는지 여부는 대한민국 국회가 지금 통과시킨 그 특별법 속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윤영석 대변인님 지금 당연히 앞으로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윤영석 대변인님이 얘기하시는 이것이 북한군 간첩 개입설 이것을 쟁점으로 앞으로 다뤄야 되는지 물론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논의는 해봐야 특별법에 되겠지만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게. 이게 한국당의 공식 입장입니까? 아니 대한민국 국회가 통과시킨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속에 북한 간첩이나 북한군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하라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근데 민주당 쪽에서는 한국당의 요구에 의해서 이제 들어간 조항이다 이렇게 지금 와서 얘기하셔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니요, 일단 그 얘기를 했고요. 지금 민주당이 합의해서 다 통과시켜놓고 그러니까 이번에 5.18 진상위원회 구성을
작년 2월 말에 법안을 제가 수석 때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동안 구속을 못하고 이제 지만원 씨 참여 문제를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내부 논란을 거리고 지금 그다음 그동안 추천 안타가 이제 지금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민주평화당 결국은 다 지금 지만원 씨 같은 분의 목소리를 그 당시에 반영하는 그런 특별법 인식을 갖고 찬성 있기 때문에 이 의원들 상까지 왔다는 보십시오. 민주당은 많이 것이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바른미래당 의원, 민주평화당 의원들 다 찬성을 해가지고 지금 알겠습니다. 5.18 일단 민주화 그 운동 특별 진상규명법에다가 북한군의 개입 여부를 진상규명하라고 지금 규정을 해놓고 지금 와서 그것을 부정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자, 윤영석 대변인님. 지금 이걸 이제 쟁점으로 앞으로 이제 법에 들어가 있으니까 논의는 해야 되겠지만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법의 일단 규정입니다. 이게. 지만원 씨가 지금까지 했던 발언이 이제 논란이 됐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공당의 의원들이 주최한 행사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왔는데 발언들을 보면은 5.18은 북한군이 주도한 게릴라전이다 이런 발언도 있었고요. 그리고 독일 기자죠. 힌츠 패턴은 간첩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전두환은 영웅이다. 순발력이 없었으면 우리나라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 이런 발언도 나왔거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발언들의 적절성 여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이제 지금 그 공청회는 사실상 이제 국회의원들이 주최를 했지만은 다양한 우리 국민들이 참여한 그런 공청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발언들은 이제 거기에 참여하신 네. 뭐 전문가라든지 일반 국민들이 하신 발언이죠. 그래서 네? 일반 국민들이 지만원 지만원 씨도 씨가 한 우리나라 발언들을- 대한민국 국민이지 예,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죠. 예. 뭐 그분이 국회의원도 아니고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국민 또 다양한 전문가들이 그런 발언을 했는데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은 분명히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이런 공청회가 왜 지금 개최됐나 하면은 그러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예.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작년에 제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특별법에 제정된 그 규정 중에 북한군의 개입 여부라든지 또한 그 이러한 그 5.18 민주화 운동의 유공자 명단에 대한 그 적절성 여부 또한 심사 과정도 일반 그 국가 유공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국가가 결정을 합니다.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의 경우에는 특이하게 국가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광주광역시에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에서 과연 이것이 적절하냐 여부에 대해서도 이러한 진상규명 특별법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히 밝히자는 것입니다. 그 그래서 전에 그러한 열었던 과정에 공청회다. 예. 다양한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이고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인데 국민들이 하는 그런 하나하나의 얘기를 전부 다 이것을 네. 민주당과 청와대와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것을 그냥 급박을 하고 압력을 가하고 입을 틀어막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일단 지만원 씨의 이야기를 다양한 포함해서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국민의 우리가 의견이나 이런 언론은 얘기를 개방을 해야 주셨습니다.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근데 쪽 윤 의원님 어떻게 이런 사안을 가지고 우리가 야당을 겁박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우리의 겁박하는 겁박이 거죠. 예. 결코 아니고요. 제명을 하자는 게 겁박하는 거 국민의 아닙니까? 상식에 입각한 이것은 여론입니다. 당연한 이 국민들의 너무나 분노에 찬 그런 목소리입니다. 이걸 제대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신 표현의 자유 당연히 보장되는 우리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 민주주의 누가 만들어 왔습니까? 또한 더 나아가서는 그 표현의 자유는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실에 입각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네. 오늘 우리가 지금 논의를 벌이고 있는 부분은 이미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역사법정에 서서 반란 수괴죄로, 내란 수괴죄로 다 처벌을 받았고 그때 당시에 시민 저항 운동으로서 민주화 운동을 정당히 평가를 받아서 특별법을 만들고 국가 기념일을 만들고 국가 유공자로 지금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그런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 지만원 씨가 패소를 했으면 그걸 인정하지 말아야지 여전히 이 법안 처리에 사실은 동의하고 싶지 않았어요, 당시에. 그런데 결국은 네. 이것을 막아보는 용도로 북한 간첩서를 다시 개입서를 끄집어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실관계를 정확히 아시고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우리 역사에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렇게 조항을 말씀해 넣지 주셔야죠. 않으면 그때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법안 처리를 붙잡고 있었으니까 발목을 예. 잡았으니까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또 안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그 나머지 야당들과 합의해서 법안 처리를 해준 겁니다. 그랬더니 예. 그 다음에 이걸 또 안 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1년 동안 지금 위원 추천을 안 한 겁니다. 조사위원을.
그래서 지만원 씨를 넣냐 마냐 가지고 얼마나 내부 논쟁을 벌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은 이건 완전히 그 사실과 다른 지금 5.18 이야기를 하고 유공자 계시는 협회에서는 김진태, 이종경, 김순례 의원 제명하라 이런 아까 저희가 이제 앞서 전화 연결을 해봤습니다만 의원직 박탈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전혀 한국당 내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없습니까? 물론 당연히 논의를 하겠죠. 논의는 당연히 합니까? 논의를 하겠죠. 예. 그렇지만 이제 대한민국에는 헌법과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그러한 어떤 발언이나 표현의 자유는 절대 네.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헌법이나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의 어떤 표현의 자유는 분명히 보장이 돼야 됩니다. 더구나 이런 문제는 이제 법률적 문제이기도 하고 또 정치적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 당내에서 당연히 이제 앞으로 논의를 하겠지만은 예. 자꾸 이제 우리 박원근 의원님께서 좀 사실을 오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이 지만원 씨에 대한 그 명예훼손 판결에 대해서 그런 판결을 내는 것은 대법원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북한 간첩이나 북한군의 개입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혀 그게 아닙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다만 지만원 씨가 현재 제시한 그런 증거 자료를 볼 때 이것은 입증 타당성이 아직은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판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대법원이 만약에 북한군의 개입 가능성을 부정했다면은 작년에 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에 북한군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사실을 호도하지 마시고 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사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지금 대법원 판결 역사는 정쟁의 예. 대상이 돼서는 안 되고 역사는 진실 규명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민주당에서도 자꾸 이것을 정쟁의 대상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데 정쟁의 대상으로 몰아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광주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이 그 당시에 광주 시민들이 역사적으로 어떤 민주화 운동이 기여한 부분은 당연히 역사적 평가를 받아야 되고요. 또한 그 외에 과연 그 당시에 국가적으로 혼란한 틈을 타서 북한 간첩이나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것은 그동안에 80년 네. 이후에 조금만 1980년 줄여주시죠. 이후에 예. 많은 논란이 있었고 실제 북한에서 탈북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귀순한 북한 군인들도 생생한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오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험한 우리가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상에 대한 규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제 지금 이야기는 이런 거면 그러니까 예. 자유한국당 안에서 예를 들어서 나경원 대표가 역사에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다 꼬리 내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비대위원장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당내 다양한 의견이 당연히 존재할 수 있다. 이러다 또 이제 여론에 지금 비판을 받으니까 또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자유한국당 지도부까지 다 그 근저에는 여전히 민주화 운동으로서의 이 5.18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뭔가 불순세력이 개입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근저에 있다 보니까 지만원 씨와 같은 그런 정말 허무맹랑한 주장에 대해서 길을 열고 있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 이것을 국회에 특별법에 그걸 넣어주지 않으면 우리 소위 총격을 누가 시작했는지 그 발표 책임자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걸 넣어주지 않으면 못 해줘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근저에 그런 무서운 잘못된 생각이 있다는 것을 먼저 돌아보시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민주당 의원들 그다음에 우리 바른미래당 의원, 민주평화당 의원, 정의당 의원들까지 다 찬성을 해놓고 지금 와서 그걸 부정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자, 그런 이제 진상조사위에서 논의를 이제 앞으로 해 나갈 사안이시고요. 지금 5.18 그 관련 단체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국당 지도부에서 이 발언 이후에 해명을 한 것 때문에 지금 좀 감정이 더 격화된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얘기를 해주셨지만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김병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다양한 목소리로 소화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 정서는 한국당이 다시 한번 이 발언에 대한 입장을 내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지금은 이제 진상규명이라고 하는 특별법이 지금 제정되어 있습니다. 예.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상규명 특별법. 그 진상규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는 반드시 진실규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진실규명 과정에서는 진실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마다 우리 5천만 국민마다 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생각의 진실이라고 하는 어떤 척도라든지 관점도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것을 좁혀가기 위한 것이 결국은 이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다양한 어떤 그 의견도 또 다양한 어떤 그런 관점도 제시가 될 수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가야 됩니다. 다만 저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역사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자꾸 이제 그런 다양한 어떤 의견들을 자꾸 이걸 정쟁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정치적인 이득을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고 결국은 이 5.18 민주화 운동은 우리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정말 진실이 무엇인지를 앞으로 규명을 해야 하는 그런 과제가 우리에게 지금 남아 있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저희가 지금 공평하게 발언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윤영석 대변인님 발언이 너무 길다 보니까 자, 민주당 박홍근 의원님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이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치 전범 처벌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없듯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저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미 그것은 역사적으로 법에 의해서 국회에 의해서 국민들에 의해서 평가가 내려진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지도부가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왜 그게 정정거립니까? 오히려 저는 이번 당대표 후보로 나온 김진태 의원이 사실 표라도 좀 얻어보려고 이런 장을 만들어주지 않았냐. 저는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럴 때는 그냥 몇몇 의원들, 물론 거기에는 야당 그 의원들의 입도 특히 야당 원내대표 입이라고 할 수 있는 원내대변인도 여기 포함되어 계셨고 방금 말씀드린 당대표 후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코 개별 의원들의 몇몇 일탈 행위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무겁게 책임감을 받아들이고 정말 진솔하게 국민들에게 당 지도부가 사과를 하면서 이제 수습해 나가야 되지 그걸 계속 어떤 그 자기 명분이나 논리를 만들어서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역사와 국민들에게 저는 맞서는 모습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바로 그런 게 국민 통합의 자세 아니겠어요. 그래서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는 빨리 수습하시고 책임을 묻는 것이 저는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네, 한국당 의원들이 아까 이제 우리 윤영석 대변인께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자, 김순례 의원이요, 5.18 유공자 집단은 괴물 집단이 됐고 국민 세금을 축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 또 국민들은 이런 행사 자체를 여는 것 자체가 이제 국민 세금이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국회의원 세비도 사실 국민 세금에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세금 낭비냐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그 일부 이제 의원들께서 이제 뭐 괴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또 우리 민주당에서도 뭐 바로 또 논평을 해서 괴물 3인방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에서 정말 이런 막말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 발언은 결국은 그 5.18 유공자 명단에 관한 그 쟁점이 분명히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존재하고 있냐면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당대표께서 1980년 광주 사태 이전에는 광주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본인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광주 민주화 유공자 명단에 버젓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또 이석기 전 통진당 국회의원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 또 유시민 전 국회의원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 하는 이런 식으로 많은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부에서 이런 것을 명단을 공개를 해야 됩니다. 발언 기회 넘기겠습니다. 명단을 공개를 해야 되는데 저희 당에 그 명단을 공개를 하지 않다 보니까 소위 가짜 뉴스에 대한 특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유튜브 관련 등을 조사를 해봤더니요. 이 가짜 뉴스의 전체 35%가 5.18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만원 씨와 같은 그런 정말 역사를 왜곡 날조한 사람이 그런 만들어내는 것들이 유튜브 채널 2개를 통해서 대량 생산되고 유포되고 그게 자유한국당하고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채널이 어딘지를. 그렇게 가짜 뉴스가 이렇게 유포되는데 그 내용 중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런 이해찬 당대표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자리에서 그걸 여과 없이 말씀하시는 게 저는 참으로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는 맞습니까? 어떤 분입니까? 김대중 소위 내란 사건이라고 군사 독재에 의해서 고문당하고 감옥을 살았던 분 아닙니까? 그리고 김대중 사건과 5.18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우리 위원님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해찬 당대표가 본인이 그렇게 의해서 5.18 광주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5.18 운동에 직접 참여한 사람이 있고 5.18 운동으로 인해서 참여하지 않았지만 5.18 운동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감옥을 살거나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당연히 그렇게 5.18 해석해야 되는 것이지.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이 유튜브에 이해찬 떠도는 대표도 가짜 뉴스를 유공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야당의 그 대변인께서 그렇게 이런 전파를 통해 가지고 직접 얘기하신 것은 아니, 제가 한 가지 적절한 건 아니셔요. 예.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께서 5.18 민주화 광주 민주화 운동에 직접 참여를 안 하셨던 거는 인정을 하시는 거죠? 5.18 운동과 관련이 있으신 분이죠. 그래서 아니 직접 유공자를 인정을 받으신 참여했습니까 안 거죠. 했습니까? 직접 참여했냐 안 지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로 아니, 그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이 있어서 참여를 했습니까? 피해를 안 했습니까? 받았냐 안 자, 받았냐 윤영석 중요한 이야기 대변인님. 아닙니까? 자, 지금 5.18 이게 유공자 선정 직접 기준을 참여하지 갖고 않은데도 계시고요. 불구하고 유공자로 돼서 많은 지금 보상을 받고 특혜를 받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당대표가 진정으로 양심 있는 정치인이라면은 본인은 유공자 대상에서 본인을 빼달라고 하는 게 너무 맞죠. 네, 일단 후보에 말씀을 확인되지 네, 않은 맞습니다, 부분에 지금. 대해서는 저희가 논란 여기서 이제 접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행사를 주최한 것이 이제 김진태 의원, 이종명 의원 두 분인데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당권 도전도 한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태 의원은 뭐 저기 이제 본인의 뚜렷한 그 어떤 신념과 이제 철학이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회 300분의 그런 국회의원들은 다양한 그런 스펙트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어떤 그 행위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은 정치적인 그런 판단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국민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예. 이분이 저는 뭐 이분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어떤 이득을 보고자 예. 이러한 행위를 한다고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당이 네. 지금 보수 통합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 관련 발언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움직임들이 이 보수 통합에 도움이 될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말 우리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건국 그리고 경제 발전을 통한 산업화 또 우리 민주화를 이루는 정통 보수 정당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참 탄핵 이후에 대선 참패와 지방선거 참패를 거쳐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은 저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예. 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이 외연 확장을 통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동의하는 모든 세력을 규합해서 문재인 정권의 폭주에 맞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김진태 의원의 우리 한국당이 뭐 한쪽으로 너무 편향된 것은 이제 옳지 않다고 저는. 다만 이제 김진태 의원도 우리 112명의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 한 분일 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의 어떤 뭐 정치적인 발언을 너무 우리 당 전체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온당하지 저는 않다 생각합니다. 예. 아니, 그게 박홍근 한 의원. 분의 예. 문제만이 아니라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최고위원을 지내고 또 당대표 도전하는 분이나 또 이미 원내 대변인 분이거나 그래서 이번에 또 최고위원을 그분 도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설령 한 명의 국회의원일지라도 그 당의 가치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당의 가치, 당의 노선에서 만약에 벗어난 사람이면 당에서 정확한 책임을 물어야죠.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는 너무 시대착오적인 그런 수구적 냉정적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당에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지 이것을 덮어두고 감싸 안고 갈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이 진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외연 확장을 하시려면은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그런 의원들을 버젓이 보호하는 정당을 어떤 중도가 어떤 그 합리적인 보수가 박수를 치면서 지지를 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자, 저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신 예. 것을 다시 한번 요청을 예, 박 드리는 의원님. 겁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고 이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유공자이기도 한 서른 의원 그리고 최경환 의원 지금 3명 의원에 대해서 고소하겠다 이런 방침도 정했다고 저희가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거든요. 앞으로 민주당에서 이 문제 어떻게 대처하실지 좀 저희로서는 듣고 국회 넘어가겠습니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윤리위원회에 이건 제소를 해서 그런 그 역사를 왜곡하고 광주 시민을 모욕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응당한 책임을 네. 물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 차원에서는 아까 뭐 다른 당에 대해서 뭐 물을 수 없다라고 마치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잘못한 정치인 있고 또 국회의원이 있다라면 그건 다른 당 의원일지라도 우리는 당연히 뭐 제명이나 출당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명이 제적의원 3분의 2인데 그건 이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한국당 것이고요. 의원들이- 이제 뭐 당 차원에서 저희는 예. 출당이나 제명은 또 당 차원에서 자유한국당이 판단할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저희는 선택지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자유한국당에서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낀다라면은 그런 국회 차원에서 제명도 왜 못할 리 있겠습니까? 그것도 과감히 나서 주신다면 그건 충분히 빨리 이 문제를 조기 매듭질 수 있는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한국당 의원들의 5.18 관련 발언, 파문 확산된 부분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까지 얘기를 나누고요. 자, 이번에는 오늘 나온 여론조사로 민심의 향배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차윤주 앵커가 관련 내용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해 11월 이후 11주 만에 50%대를 회복했습니다. 이번 주 지지율 50.4%로 나타났고요. 지난주보다 1.6%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부정평가는 45.4%로 지지율과의 격차도 최대 오차 범위인 5%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그리고 연령별로는 40에서 50대, 이념적으로는 중도층을 중심으로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반면 대전과 충청 지역, 그리고 학생, 노동자층에서는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세는 지난해 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경제 관련 행보와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확정 등 한반도 평화 이슈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자유한국당이 28.9%로 지난주보다 1.5%포인트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38.9%로 소폭 올랐고 바른미래당이 6.8%, 정의당 6.2%, 그리고 민주평화당이 2.9%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3주 동안 이어진 하락세를 멈췄고 한국당은 황교안 전 총리의 입당으로 당권 경쟁이 본격화된 뒤 4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일단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내용부터 보면 11주 만에 50%를 회복을 했거든요. 지금 리얼미터 분석대로 어떤 북미 정상회담 개최 영향,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물론 그동안 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남관계 개선, 북미 어떤 그런 관계 개선 이런 부분들이 좀 답보 상태에 있다가 이제는 다시 그 재시동을 거는 모양새를 취하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 연말부터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여당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좀 경제와 민생에 집중해서 경제의 활력을 찾는 이런 데 좀 이렇게 일정과 메시지를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또 국민들의 기대치도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한국당은 지금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예, 이제 저희들이 평가하기에는 문재인 정부의 그런 어떻게 말하면 허울 좋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장밋빛 기대를 준 것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환상이 지금 깨지고 문재인 정부의 실체적인 어떤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구나, 이건 정말 아니구나. 모든 경제 또 민생, 안보, 외교에서 지금 총체적인 그런 남맥상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런 실체를 정확히 국민들이 판단을 해가면서 당연히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한 그 과정에서 이제 지금 국회에 이제 5당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민주당, 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까지 있는데 실제 지금 그 자유한국당이 112석입니다. 300석 중에 국민들이 가만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유일한 야당이에요. 자유한국당이 유일한 견제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폭주에 대해서 그야말로 견제하고 또 대항하고 저항을 하는 그러한 정치 세력은 지금 자유한국당밖에 없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그게 실체가 그런 게 민주평화당도 역시 민주당에서 다 나왔어요. 그리고 바른미래당도 주류가 지금 당대표는 물론이고 원내대표도 다 민주당에 뿌리가 있는 분들이에요. 또 원래 정의당도 뭐 원래 민주당이나 뭐 정의당이 크게 어떤 다르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대통령과 지금 민주당이 이중대 역할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유한국당이 그야말로 제대로 된 야당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국민들의 그런 평가가 저는 지금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추구했던 이러한 경제 성장의 가치,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굉장히 옳은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재인식하게 된 그런 계기가 아닌가. 국민들 보기에 유일한 야당은 한국당이다. 자, 이 얘기는 이제 국민들하고 다른 야당에 좀 물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어보십시오. 어쨌든 한국당 지지율 상승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 때문에 기인한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한국당 당권 주자 오세훈 전 시장 발언이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5년 임기 못 채울 수 있겠다.
제주도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민주당에서 이 발언을 일단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글쎄요, 오세훈 전 시장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또 법에 규정된 대로 뽑은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 대통령의 임기를 본인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마 우리 국민들이 오히려 되묻고 있을 겁니다. 본인이야말로 사실 그 친환경 무상 급식 문제를 가지고 시민이 뽑아준 그런 권한을 마음대로 자기가 결정해서 중간에 물러난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과거를 더 확인시키고 싶어서 그러신 것인지 정말 이건 우리 명백한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도전적 발언이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도전적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여당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중요한 정치인 중에 한 분이고 그분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저는 상당히 불안하기 거지가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앞날에 예견을 해볼 때, 왜냐하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겨우 2년 지나고 있는 중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생이 지금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통적인 그런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도 상당히 지금 이번에 방위비 협상을 통해서도 나왔지만 상당히 한미 동맹이 지금 균열되고 있고, 일본과의 관계는 역대 최악이죠.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도 그래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경제 자영업자들의 그런 폐업이 역대 최악이고 실업률이 지금 IMF 이후에 최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그래서 이 오세훈 전 이러한 시장의 부분에서 이런 발언이 한국당 내 의원들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시는 발언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러한 총체적인 지금 국가의 어떤 난맥상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최근에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의 댓글 조작 사건이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정 구속이 되었죠.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은 김경수 경남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당시에 최측근이었어요. 네. 같이 수행실장을 하면서 같은 차를 동승하고 항상 다녔습니다. 그런데 김경수 지사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은 드루킹 댓글 조작을 8,840만 건을 했다는 겁니다. 네. 이것은 전 세계 선거 역사에 전무후무할 정도의 방대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본인의 옆에서 앉아서 타고 다니던 김경수 지사로부터 한마디도 들은 적이 없겠는가, 알고도 방치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김경수 지사의 법정 구속권을 거기서 심상치 않게 알고도 보는 것 방치했다면은 같아요. 근데 네. 문재인 정부는 윤 의원님, 법적인 심판에서 제가 자유를 좀 오히려 합니다. 이렇게 되묻고 싶은데요. 네. 그 이야기야말로 지금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또는 그 지도부가 최근 우리 당에게 오히려 이게 그러면은 대선 불복하자는 거냐 물었더니 또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셔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연기를 지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한미 동맹 어느 때보다 견고합니다. 이런 정도로 대통령이 자주 통화를 하고 모든 사안에서 협력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그랬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랬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총체적 난맥상 얘기를 하시는데요. 지난 그 보수 정권 때 보십시오. 경제가 제대로 피었습니까? 아니면은 남북관계가 개선이 됐습니까? 북한의 핵을 제거를 했습니까? 아니면 제대로 사회 정의를 실현했습니까? 어느 거 하나 10년 동안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 정부는 들어와서 남북관계 어느 때보다 지금 풀리고 있습니다. 비핵화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본 궤도에서 아마 향후에 한반도 평화체제라고 하는 그런 큰 방향으로 갈 거라고 저희는 확신을 합니다. 경제 문제, 세계 구조적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우리 경제의 체질과 구조를 바꿔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 중입니다. 대통령께서 이제는 발벗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당이 이럴 때는 전당대회라든가 단번 총선만 염두에 두고 점수를 따기 위해서 여당이나 대통령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잘한 것은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시고 협력할 건 협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요. 사사건건 모든 것을 다 발목 잡기에 소위 이것을 정쟁으로 가져가기에 급급합니다. 이런 야당으로서는 국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지금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서 컨벤션 효과, 소위 인물들이 많이 뛰쳐나오니까 그걸 기대하는 심리가 작동하면서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식으로 가면요 금방 그 밑바닥에 다시 곤두박질 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논란의 발언들, 국회에서 나온 논란의 발언들을 가지고 지금 짚어보고 있는 상황인데 마지막 이 발언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민주당 의원이 한 얘기인데요. 국회 외통위 여당 간사죠. 이수혁 의원.
분담금 협상이 이제 지난 주말에 마무리가 됐는데 이 국민이 정확하게 그 금액을 알아서 뭐 하냐 이런 발언을 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글쎄 해주시죠. 뭐 저는 이제 그 이걸 발언 이제 그 취재 기자 한 방송사의 취재 기자의 어떤 질의에 답하면서 나온 내용이긴 합니다. 예. 뭐 저는 이제 그 발언의 어떤 그 뭐랄까 이 취재 맥락에서 보자라면은 본인이 어떤 의도로 얘기하신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은 저는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방위 협상은 사실 1조 4천억 정도를 요구했던 이제 미국에 비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 우리가 그동안 이제 현금 지원과 관련해서도 이제 대단히 우리가 개선을 했고 그다음에 향후 집행과 관련해서도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이런 많은 부분에 어느 때보다 많은 소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의원의 그런 발언은 국민들께 향후 우리가 그런 투명성에 입각해서 국회에서 당연히 이제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협상 과정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 거라면 뭐 지적할 수 있으나 그러나 최종적으로 결정 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국회에서 국민들께 보고를 하고 그 집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다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이것이 이제 민주당의 그런 오만과 독선을 보여주는 건 대표적인 사례죠. 그래서 이 수혁 의원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상임위에 민주당 간사예요. 네. 아니, 그런 분이 지금 1조 3천억 원이 작은 돈입니까? 국민들의 그 세금을 아니, 본인 돈이에요. 그걸 국민이 몰라도 된다. 이러한 오만한 발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욕을 먹는 것이고 대통령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수혁 의원이야말로 민주당에서 하루빨리 출당시키십시오. 제명을 해야 됩니다. 아니 국민을 이렇게 우습게 하는 이러한 민주당 간사를 민주당이 보호하고 옹호하는 게 말이 됩니까? 하루빨리 제명하십시오. 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켰던 발언들을 짚어봤습니다. 5.18 발언부터 오세훈 전 시장 이야기 그리고 이수혁 의원 얘기까지 나눠봤는데요. 국회의원들의 발언 하나하나는 정말 국민들에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 이 점을 다시 한번 저희가 상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